중학생이 됐을 때 꼭 배워야 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할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주도성입니다. 아까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점점 부모님과 좀 떨어질 수 있어야 하고요. 점점 선생님에 대한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즉 성장의 과정입니다. 다들 중학생 때가 제일 힘들다고 많이 하시고요. 중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다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중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커다란 보람은요, 엄청난 성장을 옆에서 지켜본다는 점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3년을 내리 담임을 하면서 같이 따라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졸업을 시킬 때 이 친구들의 중학교 1학년 때 입학할 때 사진과 졸업할 때 찍은 졸업식 사진을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좀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이렇게 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랑스럽더라고요. 중학교는 정말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자율성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들도 자기주도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가서는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공부를 억지로 시키실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때 자기주도성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다 큰 친구들을 끌고 다니면서 공부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스스로 뭔가를 챙길 수 있는 자기 주도성이 좀 생기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대우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조금 더 성인 취급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뭔가를 할 때 아이들에게 의사를 먼저 물어봅니다. 싫다고 하면 전 사실 크게 강요하지 않는 편이에요. 또 만약에 꼭 학생에게 필요하다 싶으면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시키면 해라, 뭐 이런 건 이제 안 되는 시기가 찾아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로 접어들어가면서 좀 더 인정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기가 좀 더 컸다는 책임감, 자율성, 이런 거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돼요.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게 중학교 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서 성공했을 때 그때 느껴지는 효능감과 자존감,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 꼭 배워야 하는 가장 커다란 장점,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꼭 배워야 하는 건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중학교에 오면서 나와는 다른 친구들을 대할 때 내가 이 친구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릴 때는 다양성을 인정하기가 당연히 어렵습니다. 어른도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꾸만 상처를 입을까요?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예의를 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의 모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좋은 친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안 맞는 친구랑은 굳이 억지로 친하게 지낼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고요. 모두에게 사랑받거나 모두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단 나와는 좀 다른 친구들을 그냥 보고 인정할 수 있는 유연성은 꼭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반드시 모두가 배워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부모님들께서 평상시에 좀 말씀하실 때 좀 다양성을 인정하시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다양성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포함됩니다. 그래도 대학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 키가 한 180까지는 커야 되지 않겠어? 공부는 요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나만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 사회에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이 하얀 사람도 있고 좀 까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달리기를 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느린 사람도 있어요. 이건 다 사람마다 각각 다른 개성이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좀 그런 문화를 학생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상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키나 얼굴 생김새, 그리고 타고난 머리들도 상수입니다. 부모님도 상수에 속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속의 유연성을 좀 키워주세요.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큽니다. 물론 상수도 커요. 이거 그냥 무조건 노력만 하면 다 돼. 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들을 모두가 갖고 있으면 사실 학교는 평화로울 수도 있거든요. 중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 간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마음에 일단 기본적인 상처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일단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친구들도 다 다양하게 소중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깔고 있으면 학교에서 겪는 이런 힘든 인간관계, 학교에서 사회성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들이 다 되어 있어야만 그 다음에 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학습만 포커스를 맞추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학습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길게 중언부언 이런 말 저런 말을 했는데요. 사실 중학교에 막상 들어가 보면 좋을 거예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걱정스럽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들도 걱정보다는 괜찮다고 느끼실 거예요. 좋은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그리고 유연성,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를 바라보는 마음을 좀 열어놓고 들어가시면 조금 더 편안한 학교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로 시작하시는 중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